안녕하세요. 진짜 한 권으로 끝내는 JLPT M5 저자 황선아입니다.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일차, 6일차 단어 살펴볼 텐데요. 교재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가 등장했죠. 지도 일본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즈, 단음으로 읽죠. 주의하실 점은 치즈라고 단음이 아니라 장음으로 읽는 경우에는 먹는 치즈가 되기 때문에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지도의 경우에는 단음으로 치즈라고 읽는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장소 알아볼까요? 마쇼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명사와 붙어서 조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도조라고 읽히겠죠. 뒤에 있는 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한자로 도코로 라고 읽습니다. 또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쇼라고 장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단음 쇼라고 발음되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은 일본어로 에키라고 읽습니다. 만약에 서울역이라고 할 때는요. 소우루에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인데 조사 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조사 노의 도움은 필요 없고요. 앞에 그대로 서울이란 지명 붙어서 소우루에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회사 살펴볼까요? 회사는요, 가이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가이샤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은행어는요. 긴꼬 앞에 타금 붙고 뒤에 장음으로 발음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은행원 같은 경우에도 긴꼬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넘어와서 우체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읽어볼까요? 유빈교크.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있는 장음 그리고 타금, 교크라고 발음되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게요. 엽서는요, 하가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눠볼까요? 앞에 있는 하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가키는 카쿠. 쓰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옛날에는 상대방한테 편지를 쓸 때 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 잎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입에 썼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엽서는 하가키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카쿠라는 동사에서 왔지만 타급 현상이 일어나서 가키라고 발음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내려와서 우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는요, 기대라고 발음이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이 기쁘라는 발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표, 티켓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기대랑 기쁘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함께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단으로 내려와서 편지 보도록 할게요. 편지는 대가미라고 하는데 자, 앞에 있는 요 글자는요. 바로 손을 뜻합니다. 되고요. 뒤에 있는 요 글자는요. 카미예요. 종이를 뜻하죠. 자, 종이에다 손으로 뭘 쓸까요? 편지를 쓰죠. 그래서 편지는 대가미라고 하고요. 하가키와 동일하게 두 개 붙었을 때는 타금 현상이 일어나서 테카미가 아니라 대가미라고 발음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착하다라는 동사 알아보도록 할게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하다. 도착하다는 츠크라고 표현하고 어딘가에 도착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나니나니니 츠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와서 친구를 만나다라는 동사는요. 아우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친구를 만나다라고 하죠. 한국어에서는 을 만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을들에 해당하는 조사 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니를 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친구를 만나다라고 할 때는요. 도모다치 오 아우가 아니라 도모다치니 아우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내려오셔서 놀다라는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다는요. 아소부. 친구와 놀다라고 할 때는요. 도모다치또 아소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보이네요. 근무하다라는 동사와 일하다라는 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다는요, 츠도메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일하다라는 동사는 하타라쿠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오는 조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딘가에서 근무하다라고 할 때는 어딘가에서라고 하지만 조사 대가 아니라 조사 니를 써서
나니나니 니 츠도메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하다라는 동사는요, 조사 대를 사용하셔서 나니나니 데 하타라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의미가 비슷하나 앞에 오는 조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형용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롭다와 오래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다는 아따라시, 지금 신자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아따라시 한자를 묻는 오답의 예로 요 글자가 종종 등장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 글자는요, 단일 한자로 오야, 바로 부모님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오답으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알아주시고요. 아따라시는 새롭다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옆으로 넘어오셔서 오래되다, 반이어 살펴볼게요. 오래되다는요, 후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을 보면 새로운 휴대전화와 오래된 휴대전화가 등장을 했죠. 휴대전화는 일본어로 게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는 명사 접속할 때 그대로 접속하기 때문에 아따라시 게타이라고 하거나 혹은 후루이 게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빌딩이 등장했네요. 자, 빌딩은 우선 일본어로 미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높다라는 형용사 보도록 할 텐데요. 빌딩이 높다라고 문장을 말할 때는요, 미르가 다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카이라는 한자 기억해 주시고요.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이어 살펴볼까요? 낮다라는 형용사는요, 히쿠이, 히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이어는 항상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기에서 반이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 타카이 줘놓고선 읽는 방법 뭔가요? 타카이인가요? 히쿠이인가요? 이런 식으로 묻기 때문에 반이어는 엮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여자가 가격을 보며 울고 있네요.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비싸다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지금 동일한 형용사가 등장했죠. 앞에서 우리가 높다를 학습할 때도 해당 형용사를 사용했었는데요. 가격이 비싸다라고 표현할 때도요, 동일한 형용사 사용하셔서 다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반이어를 알아봐야 되겠죠. 반이어로 저렴하다, 싸다라는 표현은요, 야스이, 야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쵸? 한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이어서 학생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지 낑낑거리고 있죠. 가방이 너무 무겁다, 무겁다라는 형용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를 사용해서요, 오모이라고 있습니다. 오모이, 가방은요, 가방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가방과 오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학교에다가 책을 전부 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가방은 가볍겠죠. 가벼울 경자를 사용하셔서 가루이라고 있습니다. 오모이랑 가루이 반이어 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집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라고 읽기도 하고 우찌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에라고 읽는 경우에는 보통 물리적인 집을 뜻할 때 이에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우치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 집을 나타낼 때 우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외출하다라는 동사 알아볼게요. 네카케르, 네카케르라고 하고요. 자, 외출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다라는 동사는요, 가에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우리는 나 이제 집에 갈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다라는 표현, 가다를 활용해서 이에니 이크 라고 표현할 것 같지만 일본어에서는요, 집으로 돌아가다라고 표현해서 이에니 가에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자, 이어서 서점, 책방이란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방은요, 홍야라고 하는데요. 뒤에 붙은 이 야가 바로 가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홍이 책이겠죠. 그래서 책을 파는 가게, 서점이 되겠습니다. 가다라는 동사는요, 이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이어 오다라는 동사는요, 구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단이라는 단어 등장했네요. 계단은요, 가이단. 뒤에 타금 붙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신문이라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의 별표 쳐놓을까요? 자, 한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한자 유의하셔야 돼요. 자, 요 한자의 오답 예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모를 뜻하는 요 친자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들을 문자가 아니라 사이 간자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 것입니다. 신문이라는 한자는요, 새로운 내용을 듣는다. 그래서 새로 신자와 들을 문자가 들어간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발음은요, 신붕이라고 읽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엌 등장했네요. 부엌 일본어로 나이도코로, 나이도코로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세탁은요, 센타크, 센타크.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한 가전제품들이 튼튼하다라고 할 때는요. 조부다. 다로 끝났으니까 나 형용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여자가 창문을 닫고 있네요. 창문은요. 마도, 마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창문을 청소하다. 청소란 동사는요. 소지, 소지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문질러 닦다. 하지만 이 문질러 닦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를 닦다라는 용도로 JLPT M5에선 더 많이 등장하는 이 동사는요. 미가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를 닦다의 의미로 더 많이 등장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를 닦다라는 표현은요. 하오 미가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크기와 관련된 형용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수박, 가장 크죠? 크다는요. 오기, 오기라고 합니다. 오답의 예로서 마늘 다자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마늘 다자는 수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작다라는 형용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다는요. 지사이, 지사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등장할 수 있는 오답의 예가 적을 소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적을 속자는요. 스쿠나이 라고 읽고요. 양이 적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형용사겠죠. 자, 이어서 같다라는 표현은요. 오나지다, 오나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어휘 살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퀴즈 풀어보며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되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쿠라는 동사 어떤 뜻이었죠? 가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니어는요. 오다에 해당하는 구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벼울 경자를 사용한 해당 형용사는 가루이, 가볍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바니어는요. 오모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어서 후루이는요. 오래되다라는 형용사고요. 바니어는 아따라시, 한자 유의하자라고 했었죠. 뜻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메르는 어떤 뜻이었죠, 여러분? 근무하다였었고요. 앞에 오는 조사 중요했는데요. 조사는 니를 데리고 와서 나니나니니 스토메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같이 알아둬야 될 동사는요. 하타라쿠가 있었죠. 하타라쿠는 일하다라는 동사였는데 앞에 조사 대를 데리고 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센타크는 뭐였었죠, 여러분? 바로 세탁이었었고요. 가이단, 타금이 들어가는 가이단은 계단. 그 다음에 유빈교크, 유빈교크는 우체국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키뿌와 혼동하지 말자. 키때는요, 바로 우표였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 살펴보고 퀴즈까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7일자 단어와 쉬어가기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